폴방송, 한 K2 믿을 수 없는 광경 포착, 점1분의 10연발. 바그너 전차의 2배 벨라루스 국경. K2 긴급 투입 이유. 현대로템은 방위사업청과 985억 원 규모 K2 전차 차체 포탑 선과 기반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계약 금액은 2023년 매출액 대비 2.7% 수준이다. 계약 기간은 12월 2일부터 오는 2029년 9월 30일까지다. 현대로템은 국내 방사청 외에도 해외에서 공급 계약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180대 수출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은 현재 연내 체결을 목표로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2차 계약 시 수주 규모가 6조 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늦어지는 K2 폴란드 2차 계약. 현지선, 비싸다, 여론도. 현대로템, 47,80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3,500에서 6.82%. 이 생산하는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절차가 길어지는 가운데 현지에서는 가격이 비싸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현대로템은 2차 계약 물량부터 폴란드군의 요구에 맞춰 성능을 개량하고 일부는 현지에서 생산할 계획이지만 초기 수출 모델보다 가격이 높아지면서 협상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 2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는 지난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입하는 4조 5천억 원 규모의 1차 계약을 현대로템, 방위사업청 등과 체결했다. 이후 연내 계약 체결을 목표로 2차 계약 관련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1차 계약분인 180대는 KEGF, K2계 필러로 불리며 한국 육군이 사용하는 장비와 동일한 사양으로 현대로템 창원사업장에서 생산해 폴란드에 납품하고 있다.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국방력을 빠르게 보완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현대로템은 내년까지 1차 계약분 납품을 마칠 계획이다. 2차 계약이 체결되면 성능 개량형 모델인 KEPL, K2 폴란드이 납품된다. 이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전투 양상에 따라 새로운 기술적 요구사항이 발생하면서 폴란드군이 요청한 각종 장비가 추가된 제품이다. 폴란드 측은 KEPL의 적군의 대전차 무기를 탐지 파괴하는 하드킬 능동방호 장치 APS와 상부에 장착된 포탑을 무인화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 등의 탑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에 장갑을 덧대 방호력을 높이고 적군의 드론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제머, 전파교란 장치 제머도 추가될 전망이다. K2 전차의 구체적인 단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각종 장치가 추가되고 현지 생산 조건이 달리는 KEPL의 가격은 KEGF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현지에서는 KEPL의 가격이 비싸다는 일부 여론도 나오고 있다. 폴란드 일간지 제치포스폴리타, 르첵츠포스폴리타,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24 등은 K2 전차를 폴란드화하는 데 드는 가격은 수십억 주어티, 폴란드 화폐 1주어티는 약 3.4원에 달한다. PGZ, 폴란드 국영방산그룹은 공장 개조, 생산 라인 구축, 직원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이유로 높은 가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K2 전차의 성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포즈난 육군훈련센터의 라파오 가웬제프스키, 라펠 갈레주스키 대위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K2는 효과적이고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다. 또 2.7km 거리의 표적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와 비교해도 연료 사용량이 적고 사격 통제 시스템이 훨씬 우수하다고 말했다. 국내 업계는 2차 계약 시 현대로템의 수주 규모를 6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동 KB증권연구원은 차체의 능동방호 장치 APS가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군의 K2 전차 4차 양산 사업 규모가 약 30% 증액된 것을 감안하면
폴란드 2차 계약분 역시 K2 180대 약 5조 8천억 원와 기타 장비 약 3,900억 원 등을 포함해 6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3. 단독 한화 시스템 D 위성 해양 MRO로 사업 재편 빨라지는 김동관 승계 굳히기. 한화 시스템이 크게 방산과 정비, MRO, 해양, 우주 사업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조직을 꾸렸다.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우주전자 등 방산 핵심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부문을 신설했고 정비, MRO, 해양, 우주 사업 부문에서는 독자 솔루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 사업 재편은 방산, 해양, 우주 등 체계 기업으로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돼 글로벌 수출 시장 영역을 넓혀갈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시스템은 디펜스 일렉트로닉, DE, 정비, MRO, 해양, 우주 4개 사업부로 재편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DE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신설된 부문으로 감시 정찰, 지휘 통제, 통신, 사이버 등 방산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모아졌다. 우주항공 사업 부문의 항공전자 사업도 DE에 포함됐다. 올 3분기 한화 시스템의 방산부문 수주잔고는 7조 6,343억 원으로 전체 잔고의 96.4%를 차지한다. 지난해 연말 기준 수주잔고와 비교하면 12% 증가했다. 올 3분기 수익은 전체에서 72%를 차지하는 1조 3,42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화 시스템은 아랍에미리트,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천궁 II 다기능 레이더, MFR, 수출. 폴란드 K2 사격 통제 시스템 및 전술정보통신체계, TICN, 4차 양산 등에 이어 최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050억 원 규모 천마 체계 통합 성과 기반군 수지원, PBL, 3차 사업을 수주했다. 전투체계 종합기업들의 해외 수주 확대에 따라 한화 시스템의 레이더, 전술통신체계, 사이버 전장관리체계 등 방산 관련 수주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체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DE 부문의 방산 핵심 조직을 통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주와 해양, MRO 부문은 조직을 키워 독자 솔루션 확보를 통해 톱티어 체계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전략이다. 한화 시스템은 최근 발사에 성공한 SAR, 고성능 레이더, 위성 4기와 EOIR, 전자광학 적외선, 1기의 센서와 데이터링크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는 등 한화그룹을 한국판 스페이스X로 도약하는 데 핵심 축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위성들이 서로 직접 교신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 간 통신, ISL, 기술 개발도 한화 시스템이 앞장서고 있다. 또 해군의 고속전투함, 대형 상륙함, 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등 다양한 수상 수중 함정에 순수 자체 기술력으로 국산화한 함정 전투체계, CMS를 공급하며 함정 분야에서도 새 먹거리를 찾고 있다. 한화 시스템을 비롯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계열사들은 방산, 우주, 위성 등 미래사업 분야에서 사업 재편을 이어가고 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승계구도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김 부회장의 사업 영역에 힘을 싣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식회사 한화에서 물적 분할된 방산 부문을 인수하고 100% 자회사인 한화디펜스를 흡수합병했다. 주식회사 한화에서 해상풍력 사업 등을 떼어내 한화오션과 한화솔루션에 넘기고 2차 전지 사업을 물적 분할하는 사업 구조 개편도 단행했다. 최근에는 한화 시스템 미래기술연구센터 인력을 한화에어로의 마타임 디지털 솔루션, MDS로 이동시키는 등 인적 교류를 통한 시너지 창출도 노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각 사업 부문이 세트리가이, 한화오션 등에 흡수되기 위한 사전 사업 재편이라는 시간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4. 나토 사무총장, 러. 북한의 핵기술 지원,
한미 위협. 마르크 류터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서방 고위 인사가 러시아의 북한 핵 지원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FT에 따르면 류터 사무총장은 4일 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군대와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관계 발전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심지어 미국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류터 사무총장은 이 같은 발언을 공식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기를 거부하면서도 더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는 순진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 기술,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류터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실패 이후 정치적 위기에 처한 한국의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직접 지원하라는 압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북한이 우크라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한국의 안보에 대한 직접 위협으로 간주해왔다. 실제 북한군은 파병 경험을 통해 전장 경험을 쌓고 러시아 군사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채텀하우스 싱크탱크의 아시아 태평양 프로그램 펠로인 에드워드 하웰은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긴밀해지면서 한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공급의 잠재 조건으로 언급한 복수의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다고 지적했다. 하웰은 남한이 조처하려면 대체 얼마나 더 많은 레드라인을 북한이 넘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군비통제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70에서 9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갖고 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해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모든 종류의 핵공격 수단을 실현하기 위해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 밝히기도 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6월 합의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이날 모스크바에서 비준서 교환을 통해 발효됐다. 조약은 양국 중 어느 한쪽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즉각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상호방위 조약이 포함돼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것은 지배, 예속, 패권이 없는 독립적이고 정의로운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수립하는 데 앞장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